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업수학 1을 마치고 이제 공업수학 2에 우리가 들어왔답니다. 자, 공업수학 2는 공업수학 1에 비해서 좀 더 심화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학은 그 단계만 잘 밟아서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수호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선생님이 모든 표준 목차, 우리가 보통 공업수학 2에 해당되는 표준 목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분적분학이나 또는 선형대수학이 이 동네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깔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 관련된 그런 기초가 나올 때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상세하게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공업수학 2의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 소위 풀이의 급수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이 풀이의 급수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을 오늘과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1장의 제목이 직교함수와 풀이의 급수랍니다. 사실은 이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네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 정의는 보니까 함수의 내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함수의 내적. 그리고 직교함수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벡터에서 우리가 내적을 우리가 다룰 때에 우리가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서 일반적인 벡터의 내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대수학을 통해서 함수라는 것도 벡터의 내적이 정의되는 벡터 공간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놈들의 내적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간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표시는 F1, 콤마 F2라고 표시하는데 요놈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구간이 이제 먼저 정의되죠. 구간이 만약에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요 두 함수 간의 내적은 정의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요 두 함수의 내적을 내고자 하는 두 함수의 곱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정적분하는 것으로 요 함수의 내적은 정의되어 있답니다. 자, 요는 우리 선행대수학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랍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직교함수란 말이 나오는데 직교함수는 뭔가? 자, 직교함수라는 것은 요 두 함수의 내적의 결과가 뭐가 되었을 때, 그렇죠? 0이 되었을 때 우리는 F1과 F2라는 요 두 함수는 자, 뭐란다?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서로 직교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기하학에서 우리가 보통 기하학에서는 수직이라는 말하고 직교라는 말하고 같은 경우로 쓰는데 우리가 이 내적에서의 이 직교라고 하는 것은 요놈, 그렇죠. 우리가 기하학에서 말하는 이 수직하고는 뭐가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꼭 다르다는 표현보다도, 그렇죠. 요 직교라는 표현이 요놈이 기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두 함수가 수직인 그런 경우 그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직교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두 함수의 내적이 뭐다? 0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죠. 이놈이 이 두 함수가 수직으로 맞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내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직교함수의 정의는 두 함수의 내적이 뭐가 될 때에 0이 될 때에 우리는 두 함수를 우리가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문제를 보니까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정의된 두 함수, 자, f1x를 x라고 그랬고, 자, f2x라고 하는 함수를 x의 제곱이라 했을 때에 요 두 함수가 직교함을 보이라 그랬답니다. 이 두 함수가 직교함을, 자, 보이라, 직교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렇죠. 두 함수에 뭘 내본다? 그렇죠. 내적을 냈을 때에 그 내적이 제로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요 놈 두 놈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의 3승이 되죠. 따라서 요 놈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요 놈이 기함수고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적분하기 때문에 요 놈은 우리가 안 해봐도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두 함수의 내적이 이와 같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f1, f2라는 이 두 함수는 서로 뭐 한다? 그렇죠. 서로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직교한다는 말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내적적으로 봤을 때 그 내적이 무슨 값을 갖는다? 0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여기다가 요놈이 기하학적으로 요놈 두 놈이 수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또 우리가 이 내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요런 것도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겠죠. 자, 뭐냐? 자, F1, F2의 내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F1, 그쵸? F1이라고 하는 요 함수에 요렇게 절대값을 붙이면, 그죠? 요 쌍절대값 붙이면 요 함수, 즉, 요 놈을 벡터로 봤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요 놈을 F1의 놈, 나쁜 놈이 아니고 F1의 요 놈을 놈이라고 읽어주죠. 놈. 영어로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놈. 나쁜 놈이 아니고 놈입니다. 놈. 자, 어쨌든 요 F1의 놈의, 그쵸? 제곱한 값은 우리가 벡터에서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벡터의 무엇으로, 그렇죠? 내적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벡터의 내적은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이 A에서 B까지 F1x 곱하기 F1x니까 F1x의 제곱이라고 해주고 그놈을 적분하면 된다. 자, 요놈이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요 연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구간, 자, 0,2파이. 자,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자, f1x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놈이 뭐다? 코사인 nx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f1x의 놈을 한번 계산해봐라.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놈을 계산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놈을 구하냐면 우리가 f1x의 놈의 뭐다? 우리는 제곱을 먼저 생각해보자. 그러면 같은 벡터의, 그죠?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같은 함수의 내적, 즉 여기서는 같은 함수의 내적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요 놈을 우리가 내적의 정의대로 적어주면 0에서 인테그랄 2파이까지 f1x라고 하는 요 함수의 뭐다? 제곱한 함수를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0에서 2파이까지 우린 여기서 코사인 제곱 nx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분하기 위해서 상가함수 공식으로 변형하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요 제곱을 떼면서 우리 각을 2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코사인 2nx라고 적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분의 1을 적분하면 x가 되고 2분의 코사인 2nx를 적분하면 요놈이 4n분의 사인 2nx 사인 2n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면 이놈이 파이가 돼가지고 여기에 2파이 들어가면 그쵸 사인이 2n 그쵸 4n 파이가 되면 이놈이 0이 되죠. 그리고 0이 들어가면 0 되고 요놈도 0이니까 나머지는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놈의 그쵸 fn의 놈의 제곱이 파이니까 fn의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루트 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함수 간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함수 간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함수를 정의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가 함수의 내적으로 정의되었다. 이런 얘기고 자, 요 정의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함수의 놈의 제곱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같은 함수의 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함수의 f1x 여기 같으면 제곱을 뭐하면 된다? 적분해주면 f1이라고 하는 요 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제곱을 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f1의 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직교함수라는 것은 두 함수의 내적을 정의대로 적어서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 그렇죠? 두 함수의 내적이 0이 될 때에 두 함수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하는데 요 직교에는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많은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직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직교집합도 정규직교집합이 나오죠. 자, 요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교집합, 정규직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정규란 말은 단위 직교집합이라고 단위란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직교집합에 대해서 정규직교집합이라는 것은 요 놈은 이 집합의 원소의 크기가 그쵸 이 놈의 값들이 일정하지 않지만은 요 정규집합에서는 이 놈이 몽땅 다 1로 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규집합, 직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은 그 크기가 얼마인 1인 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는 뭐란다? 정규직교집합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직교집합이 이제 뭔지 알면 되겠죠. 자, 직교집합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0이 아닌 함수들의 무한집합. 자, 파이0, 파이1, 파이2부터 자, 이렇게 한없이 나가는 요런 무한집합이 있는데 이 무한집합이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하면 이 집합을 구간 AB에서 또는 AB의 뭐라 한다? 직교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뭔지 보니까 자, 파이m과 파이n이라는 요 두 함수의 내적을 냈더니 그 내적이 뭐가 됐다? 0이 됐다. 즉, 요 두 함수가 직교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m과 n이 서로 다르다 그랬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함수끼리 결합을 시켜야 될 때 모든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m과 n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서로 간에 그 내적이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다. 그러니까 직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어지는 구성되어 있는 집합의 원소들이 서로 간에 몽땅 다 무엇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 내적이 제로를 만들고 있다. 즉 서로 간에 직교함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런 집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한다? 직교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 무한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 교재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도 된답니다. 파이에 내놓고 n 이퀄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해도 요 말이나 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놈이 1이라는 것은 그쵸 fm 파이에 요 절대값에 해당되는 요 놈이 뭐가 된다? 그쵸? 요 놈이 1이다 이런 얘기죠. 1. 그쵸? 모든 요 크기들이 1이 될 때 그때는 뭐가 된다? 정규직교집합이다. 그러니까 직교집합이면서 그 크기가 몽땅 다 1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란다? 정규직교집합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거기 집합이 하나 주어졌는데, 자, 1하고, 자, 코사인 x. 자, 그리고 코사인 2x. 자, 코사인 nx. 자, 계속 나가는 이와 같은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에 구간이 0에서 2파이까지라고 이 정의를 그렇죠. 구간을 정해줬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요 놈이 정규 직교 집합임을 직교 집합임을 보이고 정규 직교 집합을 구하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이 자, 요렇게 생긴 부분 요 놈이 뭐다? 먼저 직교 집합인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라 그랬답니다. 직교 집합임을 뭐하자? 보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요놈들이 서로 간의 모든 내적이 뭐가 된다는 것을 그렇죠? 제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 보여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작정상 그렇죠? 파이 제로 x라고 보고 요놈을 파이 1x, 자, 코사인 2x를 파이 2x, 코사인 nx를 우리는 파이 nx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각각 파이에 관한 함수로 요렇게 요 함수를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n이 0이 아닐 때라고 해봅시다. 자, n이 0이 아닐 때에 자, 요 파이 제로라는 놈요 1이죠. 요 놈하고 자, 요 놈하고 다른 모든 놈, 즉 파이 n 그쵸? 자, 파이 제로와 파이 n의 내적이라는 것은 요 1이라는 놈하고 다른 나머지 모든 놈 간의 내적을 대표하는 거죠. 요 내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0에서 범위가 2파이까지. 요 놈이 1이고 요 놈이 코사인 nx니까 1 곱하기 코사인 nx라고 해봅시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적분해 보면 n분의 1에다가 사인 n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면 사인 2n파이는 제로가 되죠. 0이 들어가도 제로니까 결국 요놈이 일단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직교 집합임을 보이려면 이 벡터 그죠? 이 함수들 간의 모든 내적이 서로 뭐가 항상 그 내적이 0임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f0 파이 제로에 해당되는 요 1이라는 놈하고 다른 모든 놈하고 뭐다? 그 내적이 0이라는 사실을 보였답니다. 우리가 파이 n이라는 놈하고 파이 제로하고 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파이 1, n이 2일 때는 파이 2, n이 3일 때는 파이 3. 그러니까 파이 제로와 다른 모든 놈하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내적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적는답니다. m하고 n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m하고 n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자, 파이 n 자, 그쵸? 자, 파이 m, 파이 n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놈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자, 2파이까지 코사인 mx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놈은 코사인 nx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요놈을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자, 요놈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공부한 코사인끼리 곱해진 놈을 우리가 변형하는 미분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모르고서 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적어보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했을 때에 요 놈은 우리가 2분의 1에 코사인 덧셈 영리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다? 두 개를 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mx고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 n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을 그대로 적어보면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mx 플러스 nx는 m 플러스 n이라고 해주고 x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이제는 두 개를 빼면 코사인 m-n 해주고 x를 묶어내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자 칸이 모자라니까 요 위에다가 요놈을 요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을 우리가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자, 요 2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냅시다. 자, 요놈은 어떻게 되는가? n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자, 사인 이제 n 플러스 n에 뭐가 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은 n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요놈을 적분하면 사인 n 마이너스 n의 x가 된다. 자,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경우도 x 대신에 2파이가 되게 되면 n 플러스 n, 그쵸? n 플러스 n 곱하기 2파이의 사인 값은 0이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요놈이 뭐가 된다? 0이 되고 0이 들어가면 몽땅 다 0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파이 m하고 파이 n의 내적이라고 했는데 m과 n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제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놈이 그쵸? 요 놈이 파이 1이고 요 놈이 파이 2고 요 놈이 파이 n이니까 서로 다른 함수 간의 모든 내적이 뭐가 된다? 요 놈의 결과가 지금 결과가 0이 나왔다는 것을 위해서 요 내적이 서로 다른 함수 간의 내적이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놈이 직교집합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직교집합이라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서로 간의 모든 서로 함수 간의 내적이 뭐다? 제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데 먼저 요놈은 1이 있는 특수한 경우니까 요 1과 다른 나머지 모든 놈들하고 내적이 제로다는 것은 요놈이 제로임을 보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놈을 제외하고 서로 나머지 함수들 간에 또 몽땅 다 서로 직교함을 보이는 것은 요놈이 뭐다? 요놈의 내적이 뭐이다는 것을 제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집합은 뭐가 된다? 직교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이 우리가 정규 직교집합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벡터들을 그렇죠? 요 벡터들을 몽땅 다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그 크기로 그 벡터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요 1이라고 하는 요 함수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죠. 큰 코 다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 1의 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이 제로 x의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놈을 계산할 때는 일단 요 놈의 뭐다? 제곱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파이 제로라고 하는 요 놈의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요 놈은 0에서 2파이까지 자, 뭐가 된다? 요 파이 제로라고 하는 요 놈의 뭐? 그렇죠? 파이 제로 x라고 하는 요 놈의 무엇을 제곱을 적분한다라고 했죠. 근데 파이 제로가 1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요 놈을 1을 적분하는 거고 요 놈은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의 크기가 1이다라면 망하죠. 요 놈의 크기는 지금 크기의 제곱이 2파이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요 파이 제로의 놈이라고 하는 즉 크기라는 것은 루트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머지 놈들은 이제 규칙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파이 n x의 놈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요 놈의 제곱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놈은 0에서 2파이까지 요 놈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라는 말은 요 놈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요 놈 앞에서 요 놈을 적분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우리가 앞에서 요 놈을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제 2번에서 했답니다. 그때 예제 2번에서 그 결과가 파이가 나왔죠. 따라서 파이 nx라고 하는 요 놈의 값은 루트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 놈의 정규 그렇죠? 직교집합 정규 직교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정규 직교집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함수를 그 크기로 놈으로 나누면 되니까
1을 놈으로 나누면 1의 놈은 여기서 루트 2파이라겠죠. 루트 2파이. 그 다음 코사인 x의 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n 대신 1이 들어갔을 때 파이 1의 놈인데, 그렇죠? 파이 n의 모든 파이 1, 파이 3, 1n이 1부터 그 이상의 값을 취할 때 모든 놈은 루트 파이를 일정하기 때문에 루트 파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답니다. 자, 코사인 2x의 놈도 역시 루트 파이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준 것이 뭐다? 요놈이 정규, 직교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자, 직교급수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좀 미리 적어 놨답니다. 자, 우리가 요놈을 소위 보통 일반 풀이의 급수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구간 A와 B에서의 직교 집합을, 자, 파이 0, 파이 1, 파이 2부터 점점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놈을 이용해서 일반 풀이의 급수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fx 이꼴 이렇게 적는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요 말이 무슨, 그죠? 말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그쵸, 벡터 공간에서, 자, 0이 아닌,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n차원, 자, n차원 벡터 공간에서, 자, 0이 아닌, 그쵸, 이렇게 직교 기저 집합, 사실은 그냥 직교 집합 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직교 기저 집합이라고 합시다. 기저를 우리가 이와 같이 n개 모아놨다 칩시다. 자, 여러분 선행대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요 n의 개의 우리가 기저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요 n차원 벡터 공간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이 u는 요 기저 n개의 요 직교 집합의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자, 그럼 요 놈의 1차 결합은 C1V1, 자, C2V2에서 CNVN. 자, 물론 요 C 값들은 스칼라 값들이죠. 그렇죠? 요 n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동원된 스칼라 값들이랍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요렇게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자, n 이꼴 1부터 어디까지? 자, n이라 하지 말고 i라고 해봅시다. 자, i. 자, 어른도 i인 i. 자, n 이꼴 n이 아니고 i 이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우리는 요 놈을 ci, 자, vi, 요렇게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 u 벡터라고 하는 놈하고 요 v 벡터들하고의 무엇을, 내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u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요 놈들하고, 자, 요 놈의 임의의 한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요 놈하고 뭘 냈다, 지금? 요 u 벡터하고 내적을 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을 몽땅 다 여기에다가 집어여 버리면 이제 요 놈 전체하고 요 놈의 내적은 우리가 내적의 계산 성질상 요 놈하고 만나서 내적한, 요 놈하고 만나서 내적을 내고 요 놈하고 만나서 내적을 내서 그 결과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의 내적은 우리가 보통 C1V1하고 자, VI의 내적을 내라고 하면, 내적은 어느 한쪽에 붙어 있는 이 스칼라 값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요렇게, 그쵸? 요 두 놈만의 내적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다 배운 계산법이니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만나면 C1은 밖으로 끄집어내고 V1하고 VI의 내적이 되고, 자, 요 놈하고 만나면
C2는 끄집어내고 V2하고 VI의 내적 이렇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I번째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I번째. 그러면 CI가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 가다 보면 나가다 I번째. 그러면 VI라는 놈하고 VI라는 놈의 내적이 되죠. 자, 그리고 계속 가가지고 요 놈하고, 자, 이제 요 놈하고 만나게 되면 요 놈하고, 그죠? CN이 나오고, 자, VN하고 VI에 뭐가 된다? 내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놈이 지금 뭐다? 직교집합이라고 그랬죠. 요 놈이 직교집합. 그러니까 직교집합이라는 것은 이 자기들끼리의 내적은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뭐가 된다? 요 놈의 내적이 제로. 요 놈도 내적이 제로. 다른 모든 요 놈의 내적도 자 뭐가 된다? 요 놈의 내적도 뭐가 된다? 요 놈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놈은 제로가 되고 요 놈은 살아남죠. 요 놈은 살아남는답니다. 왜냐하면 요 놈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모든 서로 그쵸 다른 벡터 간의 모든 내적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요 놈이 무슨 집합이에요? 직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놈들 간의 내적은 다 제로가 되고 요 놈 하나만 딱 살아남았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U 벡터를 요 N개의 그쵸 이 벡터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 C1, C2 하는 CN으로 나가는 요 스칼라 값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요 자변이 지금 요 계산법에서 U 벡터와 VI 벡터의 내적이 요 놈하고 같다겠는데 요 놈이 뭐냐면 자 CI가 되어지고 VI 벡터, VI 벡터 내적이라는 건 결국은 VI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CI를 구해버리면 요 스칼라 값을 구해보면 그 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VI 벡터의 크기의 제곱 분의 U 벡터와 VI 벡터의 무엇으로?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 놈의 1차 결합으로 요 U 벡터를 표시했다. 이 말은 특별히 요 놈이 무슨 집합이면 직교 집합인 요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요 U 벡터를 요 놈의 1차 결합을 표시한 것이 요 놈인데 요 CI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가 요 놈 대신에 무엇을 집어줄 수 있다? 요 놈을 집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집어해버리면 우리는 VI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VI 벡터의 내적을 그렇죠. 스칼라 값을 하는 VI 벡터로 이렇게 표시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교 집합인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요 놈이 만들어낸 차원의 임의의 벡터 U 벡터를 요 놈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벡터 그렇죠? 요 벡터와 VI 벡터의 내적 요 벡터와 VI 벡터의 내적을 VI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고 곱하기 요 놈을 뭐란다? VI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뭐에서 가느냐? 뭐에 가는? 벡터에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벡터에서 요 놈이 성립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반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요 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직교 집합이 이제는 V1, V2, 그쵸? V1, V2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직교 집합이 자, 파이0 이제 파이1 자, 파이2 자, 요렇게 나가는 직교 집합에 대해서 이제는 U 벡터가 아니고 자, 여기 요게 뭐다? F 그쵸? 여기 fx라고 하는 요 벡터 여기서는 함수죠. 그쵸?
요 함수를 요놈들의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의 사항과 비교해 보면, 자, 요 U 자리가 지금 U 대신에 뭘 지부했죠? fx를 지부했으니까, 그죠? U 대신에 뭘 지부했다? 지금 여기서 fx가 들어간 거고,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서는 요놈이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0부터 시작해서 넘버가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 vi 벡터라고 하는 거죠. 요 vi 벡터라는 것은 요놈의, 그쵸? 요놈의 우리가 아까 v1부터 vn까지를 일반화시킨 vi 벡터를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요놈의 일반화된 벡터는 우리는 뭘 가져온다? 그쵸? 파이 n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n가 함수니까. 파이 n x를 가져오고 그놈의 놈의 제곱 분해. 요놈 보니까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인데 여기서는 u가 뭐다? f에 해당되죠. 그리고 vi가 여기서는 뭐고? 파이 n에 해당된다. 파이 n의 내적에다가 vi, 즉 여기서는 파이 n 벡터, 정확하게 하면 파이 n x,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요 직교, 일종의 직교 급수의 전개의 모양을 우리가 요놈을 그대로, 그죠? 패러디해서 요놈을 적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원리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죠? V1부터 Vn까지 직교 집합으로 그 V1부터 Vn의 직교 집합,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요놈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에 속하는 임의의 한 벡터가 만약에 요놈이 직교 집합이라고 하면 요놈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라고 하면 요 자기 자신과 요놈의 임의의 벡터와의 무엇을, 내적을 그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벡터의 뭘 놈의 제곱으로 나누어주고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벡터를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이 비록 함수지만 요놈 벡터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직교 집합이 주어졌을 때에 요놈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fx를 우리가 표시해 보려고 한답니다. 그럼 요 fx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요놈의 임의의 함수, 즉 임의의 벡터인 파이 n하고의 내적을 임의의 함수 내지는 임의의 벡터인 파이 n의 놈의 제곱으로 나누고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함수 파이 n x를 여기다가 곱해 줘 버리면 된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놈의 총합인데 아까서는 여기 유한집합이었으니까 n번째까지 합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무한집합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합으로 요 놈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 풀이의 급수 내지는 직교 급수의 전개 내지는 일반 풀이의 급수라고 얘기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소위 요 개수에 해당된 요 놈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풀이의 개수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원리로 요 놈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나오는 게 네 번째죠. 네 번째 나오는 이론이 또 중요한 이론인데 가중함수 wx에 대한 직교. 자, 요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은 우리가 자, 거기 보니까 자, 집합이 주어졌죠. 집합. 자, 파이 제로. 자, 파이 원. 자, 이렇게 나가는 무한 집합이 있는데 요 놈이 구간 자, A, B에서 요 구간 A, B에서 자, 요 놈이 자, WX를 곱해주고 파이 MX 그리고 파이 NX 의 DX가 0이 되면 물론 M하고 N은 다르죠. 이면 우리가 요 놈을 가리켜서
그쵸? 이 집합이 그죠? 가정함수 wx에 대해서 뭐가 된다?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여기 주어진 요 집합은 직교 집합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가중함수 w라고 x라고 하는 요 놈을 어떤 그쵸? 새로운 가중함수를 하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요 집합의 서로 간의 내적을 계산해 줄 적에 요 wx를 일종의 여기다가 혹을 하나 붙였더니 지네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 내적이 0이 안 나왔는데 혹을 하나 붙여서 계산하니까 그 내적이 뭐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자체로는 직교 집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가중함수를 첨가시켜 줬더니 요놈이 이 집합이 뭐가 되었을 때에 직교 집합이 내적이 이렇게 제로가 나와가지고 직교 집합이 되어질 그쵸? 요놈을 고려했을 때에 요놈의 내적이 제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요 집합을 가중함수 wx에 대한 직교한다. 가정함수 wx에 대해서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서로 간의 내적이 제로가 안 나오는데 가정함수를 그쵸 혹을 하나 붙여주니까 서로 간의 내적이 제로가 되는 게 하는 요 집합은 가중함수 wx를 전제로 한 뭐가 된다? 직교 그쵸 집합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놈에 관한 얘기가 지금 예제 4번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예제 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파이 0x가 지금 뭐다? 1이고 파이 1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랍니다. 그 파이 2x라고 x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가중함수를 줬는데 자, 가중함수가 2의 마이너스 x승. 자, 구간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요 가중함수에 대해서 요놈들이 뭐한다? 직교함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연습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 제로와 파이 1의 내적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당장 요놈을 우리가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요놈 곱하기 요놈의 내적을 조사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요놈이 이 내적이 0이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뭔지 몰라도 요놈은 절대로 0이 안 나온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요 모양 그대로는 요놈하고 요놈끼리는 벌써 뭐가 서로 내적이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서로 직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요 놈을 갖다가 요놈들을 직교 상태로 우리가 해석해 줄 필요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직교가 아닐 때는 우리가 적절한 가중함수를 동원해서 가중함수라는 전제를 붙여놓고 요놈을 서로 간에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나중에 다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요놈이 서로 직교한다가 전제되어지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수학적 이론을 전개하기가 매우 편하답니다. 그 반면에 서로 간에 직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수학적 이론을 전개할 때 우리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서로 직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함수를 동원해서 요놈을 전제로 했을 때 요놈들은 서로 또 뭐한다?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중함수 정의대로 요놈에 대해서 요놈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 그죠? 자, 0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해주고 전제 조건의 범위가 이렇죠. 이제 요놈의 내적이 아니고 요놈을 곱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 x를 곱하고 1하고 자, 요렇게 한 거. 요놈의 우리가 그쵸 적분값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우리가 가중되어진 내적을 계산하는 셈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놈 곱하기 요놈인데 우리가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적분은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자, 요놈을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 요놈은 그죠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 빼기 요놈을 적분해주면 또 요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제 미분해주라 그랬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전개를 한다라고 했답니다. 자, 따라서 x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요놈도 0이 되고 요놈도 0이니까 왕창 다 0이랍니다. 그럼 0이 되고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요놈은 마이너스 1, 요놈은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죠. 0을 집으면 요놈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0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놈을 그냥 내정을 냈을 때는 0이 안 나왔지만은 요 가중함수를 붙여서 내적을 내니까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더라. 자, 일단 우리가 요까지는 하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2에 마이너스 x를 붙여주고 이제 요놈의 내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해주고 2분의 1 x제곱 자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답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역시 요놈도 말 그대로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결합이니까 자, 적분하고 차근차근 하시면 된답니다.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 연결부호는 마이너스고 이제는 미분 그죠?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죠. 그죠? 또 적분하고 이제 요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죠? x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연결부호는 플러스고 이제 요놈을 또 적분하죠. 또 적분하고 요놈을 미분한다. 자, 이게 x제곱이 아니고 x죠. x. 요놈 미분하면 뭐가 된다? 요놈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고 역시 x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버리면 요놈 0, 요놈 0, 요놈이 0이 되기 때문에 몽창 다 0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요 가로는 1이 되고 요 밖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이죠. 요 가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놈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 플러스 2가 되고 자, 요 놈이 1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 놈의 결과도 뭐가 된다?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0에서 무한대까지 이제는 요놈의 내적을 내는데 역시 요 가중함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놈 곱하기 자, 요놈이죠. 자, 여러분 적분이 좀 살짝 복잡한데 역시 요놈도 배운 대로 하면 된답니다. 자, 요렇게 되어지고 요 두 놈을 전개하면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x의 3승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그죠? 요렇게 하면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요놈이 2분의 5x제곱이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하면 4x가 되죠. 다시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상수항은 뭐가 된다? 자, 1이 된다. 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전개를 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놈도 결과적으로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이니까 우리가 표로 적분하기로 하면 되죠. 자, 먼저 요놈을 적분해주고 그리고 뒤에 놈은 그대로 해주고 자, 연결부호는 마이너스고 이제는 적분 미분이죠.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요놈이 5x 빼기 3 자, 연결부호는 플러스고 다시 요놈을 또 적분하고 자,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와야죠. 그 다음 요놈 뭐 한다? 미분하고 그 다음 연결부호는 또 마이너스죠. 요놈을 또 적분하고 그리고 요 결과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0에서 무한대까지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경우도 무한대를 정하면 요놈이 몽땅 다 0이기 때문에 다 0이 되고 그 다음 에서 0을 대입하면 요 가로는 결국 다 0 되고 1이죠. 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이고 자, 요 갈로는 마이너스 3인데 요놈이 1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3이 되고 자, 5하고 마이너스 1을 만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놈이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그 결과가 0이죠. 그러니까 요놈도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중함수를 요놈 내적낼 때 곱해서 적분해주고 요놈 내적일 때도 가중함수를 곱해서 적분하고 요놈 내적을 낼 때도 가중함수를 곱해서 적분했더니 그 결과가 요놈도 0이고 요놈도 0이고 세 놈 다 0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이 자체로는 자기들끼리는 직교 집합을 이룰 수 없지만은 직교하지 못하지만은 요 가중함수를 전제로 했을 때는 요놈들이 뭐가 된다 서로 그죠? 직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다 알 수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요 결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 가중함수인 wx에 대해 뭐 한다? 이 벡터들은 또는 이 함수는 직교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직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이 가중함수가 어떻게 선택되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교가 되기도 하고 직교가 그렇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 단계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중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가중함수 이 W에 대한 그쵸 직교함을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중함수에 대한 직교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완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놈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